무브무브 무복선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서울 바리를 나왔는데요.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콩국수 먹으러 가면서 저희 커브가 드디어 누적 키로수가 10,000km가 넘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돌아다녔나봐요. 그랬더니 금방 이렇게 10,000k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국수를 먹으러 가면서 커브를 1년 동안 주행하고 나의 10,000km 주행했을 때 제가 느꼈던 뭐 커브의 장단점이라던가 이제 커브의 유지비, 커브가 장거리에는 어떻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가 오늘 갈 콩국수 집은 서울에 콩국수 맛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딜 갈 거냐면은 시청 쪽에 있는 콩국수 맛집을 갈 겁니다. 여기가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오픈 전에 가려고 좀 일찍 나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도착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죠. 저는 가면서 일단은 조금씩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제가 커브 이렇게 1년 탔는데 커브의 그 장점이 너무 많아요. 커브는 솔직히 무수한 매력을 가진 아이, 우주 명차 커브 아니겠습니까? 일단 커브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유지비가 정말 저렴한 편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2,000km마다 가는데 이게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탈 수 있는 키로수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 오일이 적게 들어가면 가격이 저렴해지고 그만큼 또 적게 타고 또 갈고 이렇게 되는데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오일을 갈고 나면은 한 18,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매번 거의 한 18,000원 정도 나오고 2,000km마다 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0km가 생각보다 이게 제가 장거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텀이 좀 짧긴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닌자 1000XX 탔을 때는 뭐 3,000? 4,000 이렇게 갈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엔진오일 값도 그때는 한 3, 4만원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2,000km가 좀 짧게 주기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2,000km마다 이제 가서 장거리를 또 주로 뛰는 사람으로서 간 김에 또 점검도 좀 받고 그래서 뭔가 주기적으로 일단 샵을 계속 가기 때문에 뭔가 바이크에 문제가 생겨도 약간 이런 거 여기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계속 체크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이 장점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놀랬던 게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가격이 정말 저렴해가지고 놀랐어요. 타이어는 제가 타이어를 미쉐린 타이어로 앞뒤 타이어를 최근에 교체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앞 타이어가 86,0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 뒤 타이어가 91,000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타이어 값만 약 18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앞뒤 해가지고 미쉐린으로 앞뒤 다 해서 18만원 정도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사실 제가 타이어를 바꾼 경험은 2번밖에 없는데 닌자 1000XX랑 슈퍼커브 이렇게 2번이거든요. 닌자 1000XX 같은 경우에는 뒷타이어 하나가 25만원? 이렇게 줬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물론 타이어의 그 크기도 다르고 닌자 1000XX가 슈퍼커브 타이어의 한 2.5배? 2배는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타이어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유지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고 제가 최근에 체인도 교체를 했는데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기어, 대기어 뭐 이게 다 이제 세트로 이제 같이 교체를 해가지고 7만원 조금 이렇게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오토바이 그 소모품 교체 비용, 유지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슈퍼커브는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큰 부담 없는 오토바이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슈퍼커브의 장점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커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사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얘를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가볍습니다. 사실 이 바이크 무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바이크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좀 이제 라이딩 할 때 안정감을 주고 좀 묵직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쭉 뭔가 밀고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가벼우면은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촐랑촐랑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긴 해요. 흔들흔들하고 얘가 바람에 많이 왔다 갔다 휘청휘청 하기도 하고, 이게 단점이자 장점인데, 근데 이게 너무 묵직하고 너무 무거우면은 바이크가 이제 뭐 처음이시거나 들어오시면 상당히 이게 제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그냥 탈 때, 라이딩을 할 때는 여기서 스로틀을 당기기 때문에 이걸 잘 못 느끼는데, 뭐 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바이크를 뒤로 빼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크가 이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의 무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커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벼워서 끌바를 하고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진짜 끌바하기에는 너무나도 편하고, 그리고 뭐 바이크 뒤로 빼는 것도 너무나도 편합니다. 가볍기 때문에 이리저리 바이크를 그냥 컨트롤하기에 너무나도 편한 그런 바이크라는 장점. 근데 대신 여기에는 이제 바람이 불면은 바람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밀린다는 단점이 같이 따라오긴 합니다만, 가볍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이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커브의 장점 하나 더 꼽으라면 시트고가 굉장히 낮아요. 시트고가 정말 낮아서 양발 착지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바이크를 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고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이 시트고 안 맞는 바이크를 사면 발이 이제 완전하게 뭐 땅이 안 닿아서 불안전한 착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시트를 또 로우 시트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슈퍼커브 시트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양발 착지가 가능합니다. 제 키가 168이거든요. 168에 양발 착지가 가능한 슈퍼커브입니다. 사실 양발 착지가 가능하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일단 슈퍼커브가 가벼운 데다가 양발 착지가 가능하다는 건 진짜 꿍의 위협이 없지 않나 싶어요. 저 슈퍼커브로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1년 동안 타면서 한 번씩 이제 뭐 핸들을 나도 모르게 확 꺾어서 뭐 이게 접혀 들어가면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어도 이게 양발 착지가 가능하니까 발이 딱 하고 이게 잡아주니까 버티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꿍을 안 하게 되니까, 네, 양발 착지가 가능해서 다리가 버텨주는 케이스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양발 착지가 가능한 시트고, 그 정도 높이의 시트고를 가지고 있는 슈퍼커브, 이것이 아마 슈퍼커브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슈퍼커브의 장점이 있죠.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슈퍼커브. 네, 우리 슈퍼커브는 그런 아이입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요. 연비가 너무 좋습니다. 슈퍼커브 평균 연비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5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좀 잘 타는 경우에는 한 60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60까지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커브 연비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당합니다. 일단 연비 자체가 너무 남달라요. 슈퍼커브는 거의 다른 분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연비가 남다르고, 적은 양으로 적은 돈으로 많은 거리를 가버리니까 커브가 놀랍습니다. 진짜 한 번씩 커브 연비를 보면, 오, 아직 이 정도도 왔는데 아직 있네? 아, 이만큼이나 왔는데 아직 기름이 있네? 약간 이렇게 놀라는 케이스들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요즘 계속해서 기름값도 지금 1,700원대를 돌파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대중교통비, 버스비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비도 오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하는 것도 이제 계속 쌓이면 하루에만 해도 한 3,000~4,000원 쓰게 되거든요. 출퇴근 거리가 좀 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정도 쓰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무시를 못해요, 이게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3,000~4,000원, 하루 3,000~4,000원이잖아요. 그 3,000~4,000원으로 기름 충전을 하면 우리 컵으로 한 2주? 출퇴근만 한다고 하면 한 달은 출퇴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3,000~4,000원으로.
진짜 그 정도로 연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출퇴근할 때는 비 오고 이런 날은 안 탔지만 날씨 좋고 이런 날에는 커브 타고 출퇴근을 하긴 했었어요. 진짜. 왜냐면 커브를 안 탈 이유가 굳이 없었던 거죠. 대중교통에 사람도 많고 이러는데 커브 타면 일단 나만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한여름 그리고 한겨울 이때는 이제 출퇴근이 할 때는 힘드니까 그때는 대중교통을 타고 했었는데, 날 좋고 선선할 때는 조금 일찍 나와서 커브 타고 이렇게 출퇴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 이 시기에 진짜 커브로 기름 한 번 충전하면은 정말 오래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뭐 동네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저는 많이 커브를 타는 편입니다. 출퇴근 한번 하면서 이렇게 쓰는 그 교통비로 커브면 한 몇 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탈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출퇴근을 커브로 해봐서 상당히 그래도 괜찮거든요. 바이크로 출퇴근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 바이크로 출퇴근하면 상쾌해요. 생각보다 아침부터 뭔가 발휘를 하면서 출퇴근하는 느낌이라 굉장히 상쾌하고 뭔가 잠을 좀 깨면서 가는 느낌? 사실 아침 일어나면 좀 비몽사몽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라이딩 하면서 바람 좀 맞으면서 잠 좀 깨고 이렇게 출근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커브에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없진 않아요. 단점도 있기는 한데, 슈퍼커브에서 단점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시트가 제가 처음에는 이제 2인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커브가 2인 시트로 커브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푹신푹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거리를 뛰고 이래도 그렇게까지 엉덩이가 아픈 거를 저는 많이 못 느꼈거든요. 이 정도면 커브 그래도 다닐만 하네, 탈만 하네, 그러면서 되게 만족하면서 탔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장거리도 다니고 추후에 이제 모터 캠핑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커브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2인 시트를 떼어내고 다시 원래 순정 1인 시트를 달고 거기다가 이제 탑박스를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인 순정 시트를 단 상태로 이렇게 타보니까 1인 순정 시트가 그냥 거의 나무더라고요. 거의 그냥 나무였어요. 나무 그 자체. 그냥 조금 타면 엉덩이가 정말 아픕니다. 이게 딱딱해가지고 좀 타면 엉덩이가 상당히 아파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방석, 슈퍼커브 방석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석으로 해가지고 위를 올려서 이렇게 타니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타니까 지금은 좀 이전보다는 훨씬 낫다. 이전에는 진짜 나 엉덩이 너무 아파 진짜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좀 뻐근해졌군,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정 시트가 그냥은 못 탈 것 같아요. 그냥 타기에는 너무 아픈 나무 시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쿠션이라고는 잘 못 느끼겠어요. 또 추가로 느끼는 단점은 짠, 헤드라이트, 전조등. 이 전조등이 저는 좀 약하다라고 느낍니다. 상당히 약하다. 다른 바이크도 타보고 했는데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 커브가 라이트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야간 라이딩, 새벽 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전조등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안 보여요. 커브는 거의 잠시만, 내 눈이 잘못된 건가?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상당히 잘 안 보이는 편입니다. 커브는 이게 시야가 밝지가 않아요. 안 보여요.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딱 어두운 공간에서 라이트를 켜도 이게 밝아야, 어느 정도 밝아야 그래 내 라이트에는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어두운 공간에서 라이트를 켜도 그렇게까지 밝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밝진 않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시골길에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잘못하다가는 안 보이겠다, 건너편 이제 차도 안 오고 하니까 상향등을 켰는데 응? 잠시만, 이게 상향등이라고? 상향등과 전조등의 차이를 정말 조금 느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헤드라이트 전조등 부분이 단점으로 꼽으라면 좀 단점이지 않나. 약해요. 상당히 약해서 밤에 야간 라이딩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커브로 야간 라이딩 하실 거면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제 야간 라이딩 할 때 안 보일까봐 여기 왼쪽에다가 이거 뭐야 야광 밴드? 이걸 하고 하거든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안 보일까봐 이렇게 하고 라이딩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일단 헤드라이트가 약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브하면 이제 진동 얘기도 나오는데 진동 같은 경우에는 달리다 보면 진동이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핸드폰이 엄청 떨리는 것도 좀 보이고 하긴 한데 사실 몸으로 그렇게까지 체감되는 진동은 크진 않아요. 이 진동 때문에 내 몸이 덜덜덜덜덜 막 떨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진동이 있구나. 사실 어느 바이크나 뭐 진동 있듯이 그냥 그 정도의 진동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진동은 크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커브 단점을 꼽으라면 딱 요정도? 요정도인 것 같아요. 시트랑 헤드라이트랑 뭐 진동은 조금 뭐 사실 비슷하니까요. 어느 바이크나 진동 있는 건 똑같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시청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서울 시청 쪽으로 들어와서 콩국수 집이랑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좀 콩국수 집에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오픈 시간 딱 맞춰 가게 됐네요. 어허. 네, 여기 숭례문 근처,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콩국수 집인데 맛있대요. 제가 한가득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여기 줄이 길다고 해서 지금 점심시간 사실 11시가 좀 안 되긴 했는데 11시 오픈이라서 그 시간 맞춰오긴 했거든요. 제발 웨이팅 없어라. 저기다 진주회관. 여기 진주회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주차를 하고 진주회관 가서 칼국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여기 진주회관 칼국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콩국수를 맛있게 먹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 콩국수집이 콩국수 한 그릇에 15,000원이었거든요. 그 사실 15,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납득 가능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대체 콩국수가 얼마나 맛있길래 한 그릇에 15,000원이나 하는 거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긴 했었거든요. 15,000원의 값어치를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콩국수 중에는 제일 맛있었어요. 여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야, 안에 들어갔더니 공간이 되게 넓어요.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넓고 사람도 엄청 많고 대신 테이블 간의 간격이 되게 좁거든요. 좁아서 뭔가 사람들이 다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람은 엄청 많고 그래서 뭔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사람 많고 들어가니까 8월 31일까지는 콩칼국수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여름에는 칼국수만 하고 이제 다른 계절에는 다른 것도 같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서 이제 주문하면은 선불이고 결제하면 바로 갖다 주시거든요. 거의 패스트푸드처럼 바로 나오는데 국물이 약간 거품 같다 해야 되나? 국물이 뭔가 고소한데 되게 부드러웠고 면도 쫄깃쫄깃했고 일단 김치가 너무 김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 김치 국내산 이거 직접 담근다고 옆에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긴 하는데 김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김치만 또 먹고 싶다. 그 김치에 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가 약간 짭조름하니 이제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 나올 때 보니까 딱 제가 거의 11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11시 한 5분 이때 들어갔는데 딱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나올 때 보니까 제가 한 11시 반쯤에 나왔는데 줄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 이러면서 저는 콩국수를 맛있게 먹고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지금 딱 낮인데 해도 쨍쨍하게 떴는데 이대로 그냥 집에 가긴 아쉬워가지고
이제 카페 하나 갔다가 집에 가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여기 서울에 커브로 유명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지. 커브 타고 발이 나온 오늘 저는 그 커브로 유명한 카페로 갑니다. 그 커브 오브 커브라는 카페고요. 흑석동에 있대요. 그래서 네, 커브 오브 커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커브를 타면 자유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넓어집니다. 활동할 수 있는 반경도 넓어지고, 사실 저는 커브든 그게 뭐 자전거든 뭐든 개인적인 이동수단 하나쯤은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있는 편이어서, 근데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전거만큼 작아서 굉장히 이렇게 왔다가리 갔다리 하기 굉장히 편하고, 거기다가 생각보다 유지 비용도 적게 들고, 커브가 사실 동네 마실용으로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동네 발이용 이렇게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도 동네 돌아다닐 때 슈퍼커브 많이 타고요. 그냥 가까운 거리나 이럴 때 어디 갈 때 있으면은 그냥 가볍게 커브 타고 다녀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뭐 비 오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개인 차 타고 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술 마신다 이러면 그냥 대중교통 탈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짐 없고 이럴 때는 그냥 커브 타고 이렇게 왔다가리 갔다리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폭이 확실히 넓어져요. 이거는 정말 장담합니다. 그래서 커브를 타면은 자유도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집 근처에서 밥 먹을 거 커브가 있으면 그래도 한 10분 정도 나가서 조금, 그래도 근교 조금 나가서 또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뭐 먹고 싶은 게 좀 멀리 있다 이러면은 내가 그냥 커브 타고 가서 또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확실히 어디인가 갈 때 이동수단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대중교통으로 가면은 1시간 반 걸릴 거, 그리고 또 바이크로 도로로 타면은 이제 비록 국도긴 하지만 좀 더 빠른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뭔가 자유도 그런 거에서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나 커브 타면은 확실히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진짜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커브가 CC가 많이 낮기는 하거든요. 110 정도니까 정확하게는 109cc고요. 그래서 CC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동네 돌아다니고 아니면 뭐 이게 사부작 다니는데 큰 무리 없습니다. 뭐 사부작이 아니고 뭐 장거리 크게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어요, 커브는. 네, 그래서 저는 커브 오브 커브로 가봅니다. 처음 가보는 거라 막 안에 커브들이 전시되어 있다라고 보긴 했거든요. 뭔가 커브는 색깔별로 다 약간 매력이 다 다르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예쁜 것 같아요. 저 색상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매번 보면서 저 색상도 예뻤을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저는 비록 블랙 커브지만 다른 색상 뭐 화이트도 되게 예쁘고, 커브 이쁜 거 되게 많더라고요. 저기구나, 커브 오브 커브. 저 유턴해서 와야겠다. 커브 오브 커브 어디야? 여기구나. 와, 여기다. 오, 주차장 되게 넓다. 이게 바이크 전용 주차장인가봐요. 파킹 모터사이클 온리. 와, 이게 바이크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주차장 넓다. 저는 여기 커브 오브 커브에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커브 오브 커브에서 쉬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1시 20분 정도 됐고요. 네, 오늘이 평일 낮이라 그런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밖에 없었어요. 조용히 있다가 갑니다.
저기서 청포도 에이드 먹었는데 저는 청포도 에이드 맛있더라고요. 상큼하니 맛있었습니다. 에이드 잘 먹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커브 오브 커브 안에 커브가 3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되게 빨강색 커브도 있었고 하얀색 커브도 있었고 뭔가 커브로 되게 굉장히 잘 꾸며져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약간 인테리어가 빨강빨강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예뻤고, 안에 약간 굿즈 같은 거, 바이크 용품들, 뭐 장갑이라던가 그런 거, 헬멧 이런 것도 팔고 있었고, 바라클라바 이런 거, 키링 이런 것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브 오브 커브에서 잘 쉬었다가 이제 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슈퍼커브를 동네발이용으로 많이 타실 테지만 장거리로 타도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거리를 뛰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투어링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투어링 바이크보다 힘든가? 근데 그렇게까지 힘든 거 사실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저는 투어링 바이크보다 그렇게까지 힘든 점은 잘 모르겠고, 사실 저는 장거리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커브가 이게 막 부적합하다, 힘들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커브. 그래서 닌자 1000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닌자 1000 XX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터급이다 보니까 달릴 때는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어를 할 때는 훨씬 편해요. 이게 달리거나 할 때는 정말 묵직하고 부드럽고 정말 편한데, 이 무게감에서 오는 그 피로도가 조금 있었거든요. 저는 닌자 1000 XX 같은 경우에는 그 무게를 계속해서 뭔가 몸으로 이겨내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몸이 좀 빨리 피로해졌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볍다 보니까 사실 몸에 힘이 들어갈 게 없어요. 그냥 팔 하나 걸쳐놓고 달리는 느낌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로감으로 따졌을 때는 뭐 투어링이나 커브나 저한테는 비슷합니다. 저한테는 투어링이라고 해서 장거리를 뛸 때 커브보다 뭐 더 훨씬 편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브로도 장거리를 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주 명차 슈퍼커브 아니겠습니까? 아마 커브로 못 가는 곳은 없지 않을까. 길이 연결만 되어 있으면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브는 왠지 길만 연결되어 있다면 못 가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오르막도 조금 출력이 딸릴 뿐이지, 일단 놓고 천천히 올라간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뒤에 뭐 다른 차들이나 다른 오토바이는 답답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힘들어할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놓고 천천히 올라가면 오르막도 잘 그래도 나름 올라가고.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우리 커브의 끝은 과연 어딜지. 커브의 끝은 어딜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아이의 끝은 어딜까? 이 아이는 언제 뻗을까? 이 아이의 최후의 순간은 언제일까?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워낙 커브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그냥 쉽게 편하게 탈 수도 있는 바이크고, 그래서 아니면 메인 바이크가 아니어도 세컨 바이크로라도 그냥 한 대쯤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바이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나중에 기출을 한다고 해도 아마 이 커브는 계속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뭔가 그냥 편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 약간 자전거 같은 느낌이에요. 커브가 저한테는 자전거 같은 느낌. 대신 면허도 있어야 되고 보험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자전거 같은 느낌? 저한텐 그만큼 편하게 탈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장거리로도 문제 없고, 장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제 기름 넣을 때 이게 기름통이 4리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작아요. 기름통이 다른 바이크들에 비해서 작은 편이라 기름 넣다 보면 가끔씩 셀프 주유소 아닌데 가면 이제 넣어주시는 분들이 기름통 너무 작다고 가다 또 넣어야겠네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금방 넣지 않아요. 왜냐면 연비가 좋아서 그만큼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저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비 좋아서 그만큼 덜 넣기 때문에 기름통이 작아도 그렇게까지 크진 않더라고요, 그게. 처음엔 저도 기름통이 작아서 장거리를 처음 떠날 때는 가다가 기름 많이 넣겠다, 중간중간에 주유소 계속 들려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연비가 너무 잘 나오니까 주유소를 오히려 덜 들리는 느낌이긴 했어요. 주유소를 덜 들리고 더 오래 가고 이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약간 일반 바이크로 한 2번 갈 거 커브로 1번 가는 느낌? 딱 그 정도 생각하시고 장거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느덧 10,000km를 채웠고, 네, 벌써 1200km 이렇게 탔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얘를 10,000km 이렇게 타게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커브를. 이렇게 오래 탄 적은 사실 없었고, 이때까지 다 쬐끔쬐끔씩 이렇게 탔었었는데, 일단 커브가 저한테는 가장 오래된, 가장 많이 탄 그런 아이고, 그래서 그런가 뭔가 또 애정도 가고요. 사실 1년 동안 10,000km를 탔는데 생각보다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큰 불편함 없었고, 정리를 하자면 커브는 유지비도 적게 들고 가볍고 시트고가 낮고, 그 다음에 작아서 진짜 요리조리 그래서 다루기가 쉬운 바이크이기 때문에 바이크를 입문하시는 분이나 처음 타시는 분들은 누구나 편하게 바이크에 들어오면서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순정 시트, 슈퍼커브 순정 시트가 좀 많이 딱딱해서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조등 헤드라이트가 밤에 좀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야간 라이딩 할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슈퍼커브 한 대로 정말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곳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다닐 수 있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커브로 장거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걱정 말고 떠나셔도 될 것 같아요. 커브 쉽게 퍼지지 않습니다. 네. 가다가 커브가 뻗지 않을까? 너무 긴 거리라서 뻗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이크보다 사람이 먼저 뻗습니다. 바이크는 절대 뻗지 않아요. 늘 먼저 뻗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커브를 살까 말까 고민하신다면은 저는 커브는 한 대 정도 세컨으로라도, 메인이 아니라 세컨으로라도 한 대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냥 1년 정도 타봤을 때 한 대 사부작 타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유지비도 많이 안 드니까 오히려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없거든요. 그런 게 아마 최고의 장점이죠, 여러모로. 정말 이렇게 슈퍼커브 1년 동안 쓰면서 10,000km가 되어가지고 과연 슈퍼커브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고, 슈퍼커브 유지비는 얼마나 들고, 장거리로는 괜찮은지, 과연 슈퍼커브를 탔을 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콩국수 맛집 가가지고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먹고, 또 커브 카페 가가지고 시원한 청포데이드 한 잔 먹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마저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네, 저는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서울 발휘를 하면서 슈퍼커브 10,000km 1년 타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슈퍼커브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슈퍼커브의 장단점, 유지비, 그 다음에 제가 느꼈을 때 장거리 했을 때 문제 없는지, 그리고 슈퍼커브 탔을 때 어떤지, 자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콩국수 먹고 카페도 갔다가 이렇게 저는 집에 잘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가볍게 돌아봤던 서울 발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